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요즘,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늘고 있어 행복합니다. 밖으로 나가 화창하고 파란 하늘을 보며 좀 걷다가 카페에 들어가 책을 읽곤 하는데요. 문득 이곳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해졌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책 읽으세요? 혹시 못 정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크래커스북을 들으시고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크래커스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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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글즈마 작가님 아프신 것 같은데요. 저 왜 아프다는 얘기가 매번 이렇게 나올까요?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네. 예. 맨 처음에 미세먼지인 줄 알았다가 아시잖아요. 최근에 엄청 미세먼지가 안 좋았던 날이 있어서 그날을 계기로 제 친구들은 지금 다 목감기 걸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날 기점으로 지금 목감기가 조금 남아있는데 네. 약간 고담도시인 줄 알았어요, 그날. 고담도시. 방금 지연 작가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거 말하시는 거죠? 배트맨. 네. 스모그 낀 뉴욕 시청에서도 버린 도시 말하는 네, 거죠? 네, 범죄 네, 도시. 네. 한참 심했을 때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도 그 네네. 다음날 자고 나니까 여기 목으로도 걸렸나 봐요. 맞아요. 엄청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를 지연 작가님이 말씀해볼까요? 오늘은 글즈마 작가님이 빠르셨어요. 아, 그럼요. 네. 오늘은 알아보자 부모님의 취향 뚜둔 이 주제입니다. 이런 효과음 이제 안 넣으면 민망하다고요. 맞아요. 다들 한테 이제 여쭤봐서 책을 추천받아 오셨나요? 어떻게 그쵸. 하셨나요? 글지마 작가님? 배틀인가요? 공격당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책이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하나 찝어서 추천해줘라고 말씀드려 본 적은 처음이라 되게 신선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연 작가님이랑 끝나신 거예요? 이때 순서가 오시면은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저 먼저 책 소개할까요?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까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너무 웃겨서 좀 이따 제 차례 오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대된대요. 그럼 첫 번째 예약을 해놓고 유수 작가님은 어떻게? 저도 이제 어머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추천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책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읽어보라고 하셔서 바로 읽었습니다. 저 지연 작가 어머니도 여쭤봤는데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책을 일단 마음속에 저장을 해두시는 것 같아요. 저장. 방금 유수 작가였습니다. 네, 유수 작가님부터 그러면 책 소개를 들어갈까요? 네, 저는 이번에 부모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소설책인데요. 아, 네. 굉장히 유명한 책. 네,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님께서 추천해주신 이유가 추리 소설인데 살인이라던가 막 어두운 그런 추리 소설이 아니라 좀 따뜻하고 재밌고 감동적이면서 다 읽고 나면 교훈이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책 두께도 일단 두껍고 뭔가 되게 복잡한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겉표지의 일러스트도 되게 따뜻하고 잔잔하니까 평화로운 어떤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게 되었어요. 네. 평소에 작가님들도 그렇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이 나미야 네. 자파점의 기적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은 3명의 도둑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도둑이요? 네, 도둑이 주인공인가 해서 점점 뒤로 갈수록 그 도둑들이 이 자파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파점이 과거하고 이어져 있어요. 약간 타임을 네. 뭐라 하죠? 시공간 판타지 그런 느낌인데 우와. 이 자파점 앞문에 있는 우편함과 뒷문에 있는 우유 상자가 각각 과거하고 이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우편함에 누가 편지를 넣지 않은데 편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도둑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편지가 와 있어서 그거를 읽고 다시 답장을 해주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요. 성실한 도둑들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도둑들이 어떻게 보면은 편지를 읽어보니까 되게 고민을 편지에 많이 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도둑들이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네. 전에는. 근데 점점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점점 스스로 느끼면서 계속 몰입해서 상담을 해줘요. 네. 아, 그러면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글즈마 작가님. 그러면 자파점에도 혹시 그 털이 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요. 빈집 털이를 하다가 그걸 이제 들켜가지고 도망치다가 여기 자파점으로 숨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와. 우유 상자에 편지를 넣으면 과거로 가고 그 우유 상자가 있고 우편함이 있거든요. 진짜요? 그러면은 과거로 편지를 보내려면 여기서 우유 상자에다가 편지를 넣으면 과거의 우유 상자에 편지가 떨어지고 과거의 자파점에서 우편함에 편지를 넣으면 미래의 우편함에 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총 5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각각 다른 이야기 같은데 결국에는 과거하고 미래하고 또 엄청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과거가 한 3, 40년 전의 과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각 에피소드인데 다 읽고 나니까 이렇게 다 이어놨네? 이러는 따다다다다닥 짜맞춰지면서 너무 네. 우와.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있었는데 167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이미 답을 알아. 다만 상담을 통해 그 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상담자 중에는 답장을 받은 뒤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 답장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지. 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누군가한테 상담을 할 때 이미 답은 뭔가 어렴풋이 있는데 이거를 상대방이 그렇게 해봐 이렇게 말을 해주면 뭔가 힘이 나잖아요. 네. 어쨌든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러고 그런 거에 이제 호응을 해주고 반대 의견이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더 완고해지고 괜히 막 따지게 되죠. 막, 아니 이러면서. 그러면서 고집을 뭔가 피우게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나도 그랬지 하면서 계속 읽었었어요. 다 읽다 보니까 이런 자파점이 뭔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과거로 편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뭔가 과거에 나한테 이제 너 그렇게 잠을 자다가 큰일이 난다라던가 뭐 아니면 정말 뭐 힘들어하던 친구의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미래가 이제 돼서 뭔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편지로 써서 과거로 보낸다거나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있었으면 좋겠네요. 순수하네요. 네, 진짜. 유수 작가님 굉장히 순수하셔. 뭐죠? 저라면 글즈마 작가라면 친구에게 382회 로또 번호는 이거니? 친구야 제발 이걸 하고 나를 배신하지 마렴 이러고 편지 쓸 것 같아요. 이건 생각 못했네요. 그래서 순수하다고. 아니에요. 로또도 순수한 감정일 수 있죠. 예? 그런가요? 그럼요. 자본주의와 순수한 물들은 욕망.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오랜만에 되게 긴 소설인데도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어머나, 역시 어머니가 추천해주신 책은 최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그 부록 같은 거를 이제 읽었는데 이 책이 술술 읽히는 이유를 뭔가 알게 됐어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께서 책을 못 읽는 그런 난독증이 조금 있으셨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화책이라도 읽히세요 그랬더니 만화책도 못 읽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쓸 때는 그 책을 못 읽던 어린 시절에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쓰면은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소설을 쓰셨대요. 그리고 성공을 하셨죠. 정말 쉽게 읽혀요. 문장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집중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 뭔가 재미있고 반전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더 풍부해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너무 좀 감동적인데요.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미야 자파점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본인한테 보내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그쵸. 식으로 미래에서 과거로. 참 재밌어요. 감동입니다. 좋은 책 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유수 작가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 작가님 책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엄마한테 어떤 책을 좋아하시냐 물었을 때 황대건 씨의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이라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 책을 너무 자주 들고 계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다른 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제목은 가물가물해 하시면서 그 있잖아 표지 빨갛고 막 이렇게 약간 그 아메리카 뭐였지?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메리카.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보니까 전에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을 해줬던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종화 씨가 지으신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다산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표지에 아빠가 선물하면서 적어놓으신 메모? 약간 사인 같은 게 있어요. 2006년 3월 6일 화요일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부인에게 하고 신랑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사인까지. 아, 그러게요. 너무 귀여우시죠? 저는 이 책 그 작가분이 주신 건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사실 그렇게 사인을 진짜요?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사인을 받으셨네요. 이제 엄마한테 이 책이 왜 좋았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는 설명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책의 프롤로그? 시작하는 말을 꼭 읽는 편이에요. 책을 읽을 때.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글인데요. 프롤로그 마지막 페이지의 저자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적을 믿는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부터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를 통해 우리는 나와 상대에 대한 조건 없는 믿음과 자기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자기 실현의 예언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당신의 삶에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프롤로그를 들을 때도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주려나 보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잖아요. 목차를 살펴보면 1부 엉킨 실타래 2부 암소 9마리 이야기, 3부 오늘과 다른 내일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소주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준태라는 주인공이 처음으로 나와서 시작이 되어요. 네. 죄송한데 장르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장르는 자기계발서인데요. 저는 자기계발서를 잘 안 읽는 편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원래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에 우리 주변 상황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소설처럼 읽힐 수가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전혀 자기계발서라는 얘기도 안 들고 저처럼 약간은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공준태라는 주인공이 처음으로 나와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신이 가진 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또 신경질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에요. 네네. 아들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도 회사의 다른 팀장은 항상 잘 나가는데 자신은 유능한 부하 직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인물인데요. 잘 듣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아요. 피곤하시겠어요. 네, 약간은 피곤한. 그래서 52쪽을 보면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자신했지만 인생을 포장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서늘한 열패감이 올라왔다. 준태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친구 이동기에게 메일이 도착을 해요. 네네. 이제 65쪽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8년째 지내고 있는 분인데요.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인생은 살아갈수록 놀라움이고 기적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 라면서 앞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너한테 들려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네. 오, 되게 그러게요. 신기한 장르? 뭐라고 해야 되죠? 맞아요. 신기한 완전 소설도 아니고. 네, 약간 부모님이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그런 느낌? 네네.
근데 실제로 이 메일은 저자가 받았던 메일을 재구성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가상현실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로 넘어가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토고자 마을에 의료봉사를 하러 파견된 의사가 나와요. 네. 이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이 토고자 마을에는 줄루족이라고 불리는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는 사보와나, 잘 지내나요는 운자니,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신의를 가진 사람을 부를 때는 샨딜라미라고 한다고 해요. 네. 줄루족 말이겠죠? 74쪽을 보면 토고자 마을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마을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 발빠른 아이들이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큰 탈을 쓰고 전하러 다닌대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받을 때마다 놀라시니까 아이들이 서로 전가를 하겠다고 다투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있더라고요. 77쪽을 보면 추장이 왜 사람들한테 전가를 보내서 불러 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원래 전통대로라면 추장이 죽고 난 뒤에 차기 추장이 추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원로들과 합의하에 부족을 위해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아들 쿠타사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요. 의사쌤이 추장과 따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왜 추장직을 물려주는지 물어봤더니 90쪽에 대답이 나와 있었는데요. 한 가정을 두 주인이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우리 안에 두 마리의 황소를 두는 것만큼 파괴적이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네. 자네가 걱정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추장은 한 사람이어야 해. 그래야 일이 잘 굴러가는 법이지. 말했듯이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권위는 혼자 지키고자 할 때는 소용이 없는 물건이라네. 지금은 쿠타사가 자리에 앉아야 할 때지 라고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이 뒤에는 이후 쿠타사가 마을에 돌아오고 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네. 책의 제목이 왜 암소 9마리가 들어가는지도 나와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약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는 게 정말 따뜻하고 굉장히 약간 촌철살인이라고 하나요? 네. 네, 이렇게 조금씩 건드려주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한 말들에 그냥 블랙 컬러의 글자가 아니라 다른 색깔의 글자들을 넣어서 더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저도 모르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옛날엔 긍정적이었던 제 모습을 조금은 잊고 살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큰 우주에서 지구 안에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은 단어나 생각으로 인해 나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생각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서? 그렇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따로 뭐 나이대도 연령이 없을 것 같고 현실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합쳐지니까 더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클지마 작가님 책 소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저는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를 가져왔는데요. 우와. 어머니한테 이제 방송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필요하니 책 한 권만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좋아하시는 책 취향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추천을 해주신 거지? 하고 여쭤보니까 옛날에 읽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원래는 무소유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집에 없어서 하지만 이 책도 좋아서 오두막 편지를 추천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너무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게 좋았다면서요. 그랬더니 엄마가 되게 읽어봤니? 읽으면 되게 마음이 힐링이 돼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오두막에서 쓴 편지이다 보니까 읽을 때 힘든 삶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책이라고 느껴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책 소개를 하자면 네. 이 책은 99년도에 일회 출판에서 나온 책이고 써진 말에 의하면 여기 모은 이 글들은 산골의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그때그때 보고 듣고 느끼고
느끼고 생각한 내 삶의 뜨락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스스럼 없이 열어 보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이 송강사 불임암에 암자를 지어 20년을 산 뒤에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오두막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시면서 쓴 편지들을 이제 모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문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영혼의 언어로 일깨워 주었다고 써있더라고요. 출판사 서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 네. 요즘엔 편지를 많이 안 써서 편지만 들어가도 뭔가 따뜻해지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런 거 맞아요. 막 유배지에서 온 아, 편지나 맞아요. 아까 지연 작가님이 말씀해준 것도 편지 내용 들어간 거 있었고. 그러고 보니 편지가 진짜네요. 오늘은 그렇네요. 진짜 그러네요. 신기하다. 이게 약간 어머님들 감성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따뜻하고 역시.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법정 스님이 자필로 쓰신 게 이제 복사로 돼 있고 네. 파트는 4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세 번째 안으로 귀 기울이기. 네 번째 눈고장에서 또 한 번의 겨울을 나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파트에서 좋았던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21페이지에 시간 밖에서 살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의아하잖아요. 인간이라면 다 약간 시간에 얽매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일까 읽어봤는데 그냥 되게 지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촌철살인? 그치,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느꼈던 구문이 있는데 네. 먹고 싶지 않아도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먹게 되고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잘 시간이 되었으니 잠자리에 들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들은 시계바늘에 조종당하면서 삶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는가, 아직도 몇 분이 남았다고 하면서 또는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 없이 아까운 시간을 쏟아버린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짜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 안 것이다.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에 팔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알차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살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되게 감동이었어요. 지연 작가인 저는 굉장히 찔립니다. 왜요? 약간 무가치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하잖아요. 본인이 그쵸. 무가치하다, 그쵸? 가치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 흘려보낸 시간들이 있어서 약간 찔리네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바람 부는 세상에서라고 4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곳이 있는데 네. 어느 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뭐 아침에 물 떠마실 때 썼던 바구니가 저기 날아가 있고 뭐 창문에 바람 불지 말라고 붙여놨던 것들이 다 뜯겨져 있고 이런 날이 있었대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바람은 움직여야지 그 역할을 하는데 멈추고 고정된 거야말로 죽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리셨대요. 네. 그런 걸로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생각에 왜 그러시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건 이거였어요. 모든 것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려는 그 과정이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 어떤 비극적인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곧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본 말이 있대요. 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랬더니 스승이 어지러운 세상이야말로 진짜 좋은 세상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읽어봤더니 무사 안일한 태평성대보다는 차라리 난세야말로 그 저항을 통해서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냐라는 말을 했대요. 범접할 수 없는 생각이 깊이시네요. 네. 그쵸. 뭔가 득도한 느낌? 네. 정말 딱 이렇게 되는. 네. 다 좋았는데 그냥 저는 최근에 이제 여행책을 썼잖아요. 네. 에세이 책을 쓰면서 했던 말은 그냥 그거였어요. 막 고민하지 말고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저도 책을 쓰면서 내내 찾다가 되게 흐지부지 완결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은 참된 여행은 방랑이다 였는데 이제 89페이지에 독서는 그 책을 쓴 저자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이끌려가기 쉽지만 여행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그 체험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간다. 그러므로 여행은 독서보다 몇 갑절 삶을 충만하게 가꾼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만약 저는
이곳을 가서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하면 이제 그분은 그 공간에 그곳에서 제가 느낀 감정밖에 못 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그곳을 간다면 나는 여기가 더 좋은데 그것을 누구와 어떻게 가서 더 좋았다 이런 기억들이 더 생생하고 깊이가 달라지게